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VR, AR을 활용한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SW 융합대학 메타버스 앤 게임학과 오재호고요. 네,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세 번의 강의 동안 증강현실 저작도구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체 세 번에 걸친 강의 동안의 강의 목차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 저작 도구의 기초 첫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의응답이라든지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저작도구 활용 방안에 대한 이론과 기초 실습, 간단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강좌는 이렇게 총 세번의 강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증강현실 저작도구의 기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 강좌에서는 앱,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증강현실 저작도구 활용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좌 시간에서는 웹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 조작 도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니 좀 순서대로 이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증강현실이 무엇이냐, 증강현실을 통한 콘텐츠나 솔루션이 무엇이고, 이러한 증강현실 콘텐츠나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앱과 웹을 통해서 간략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강좌 주제는 증강현실 저작 도구의 기초로 잡았고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 증강현실 저작 도구란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증강현실 저작 도구가 필요한가? 왜 동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증강현실, 가상현실, 다양한 형태들의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왜 증강현실 저작 도구를 통해서 어떤 편리성과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증강현실 저작 도구의 예시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현재 산업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이런 사업들에서 어떻게 이런 저작도가 활용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한 실습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저작도구가 있고 그 저작도구의 이런 기본적인 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증강현실 저작도구 기초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강현실 저작도구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하면서 현재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증강현실의 정의를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증강현실은 가상의 정보를 증강을 시켜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가시화 및 상호작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다양한 논문 형태들과 제가 밑에 레퍼런트로 참조로 붙여놓은 이러한 연구 자료하고 논문 등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디바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가상의 정보를 증강시키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에 대한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속성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강현실은 현재 DNPC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계를 통해서 이제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데, 밑에 제가 단어들의 요약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네이밍을 붙여드렸는데,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의 약자고 아마 이런 것들이 디지털 산업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HMD라든지 아니면 보급형 HMD 이러한 형태들의
스마트 글라스 이런 형태들의 안경형 착용형 글라스를 통해서 증강현실의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뭐 정보를 증강시키거나 아니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는 이러한 생태계 안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의 이제 빠르고 편리한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유선, 무선 인터넷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런 증강현실 기술들의 솔루션들이 탑재되거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들에서 활용되어서 사용자에게 좋은 가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뭐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증강현실 콘텐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게임, 광고, 영화, 스포츠, 교육, 의료, 그다음에 제조, 부동산 등등 정말 우리 산업계에 있는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증강현실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서 사용자에게 편리한 가치를 주고 있는 것들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은 일단 콘텐츠 분야에서 뭐 다양한 뭐 콘텐츠 가지고 있는 뭐 내용이나 정보들에 대한 이런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사용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또한 엔터테인먼트적인 효과를 제공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재밌고 즐겁고 그 자리에서 약간 맞춤형 이러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예시는 추후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증강현실은 제조 분야에서도 이제 제품의 다양한 형태들의 뭐 리사이클 분야에서 좀 활용되고 있고, 특히 뭐 이러한 제조 산업 분야에서 뭐 사고에 대한 어떤 예비 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에 대한 교육 훈련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제품 검수에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정비 분야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다양하게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데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인 뭐 ASF라고 하는 그룹 단체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뭐 증강과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내적인 거, 외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이제 이래 네 가지 범위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러한 분류가 워낙 유명한 분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분류에 의해서 이제 증강현실, 뭐 일상 기록, 거울 세계, 가상 세계라고 하는 네 개의 축에서 이러한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의 어떤 범주 내에서 뭐 증강 현실은 이제 다양한 쓰임새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현재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이렇게 범주화해서 이제 도식화한 것들인데요. 가운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 뭐 솔루션 이러한 세 개의 총체적인 개념들은 뭐 외재적인 개념과 내재적인 개념, 그다음에 증강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증강현실, 거울세계, 일상기록, 가상현실의 네 개의 범주로 일단 구분하는 형태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의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들의 이제 메타버스 정의들 속에서 메타버스의 이제 범주 속에 이러한 일상기록, 뭐 라이프 로깅 같은 이런 일상기록들, 뭐 가상현실에서의 어떤 다양한 경험과 체험, 게임 같은 요소들, 거울 세계를 통한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미러 형태를 통한 이러한 현실 세계의 어떤 듀얼 반영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증강된 정보들을 통해서 뭐 사회 문화적으로 혹은 뭐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렇게 범주화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에 대해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이제 저작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증강현실은 메타버스 범주 내에서 외재적이라고 하는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정보가 표현이 되면서 증강되는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강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겹쳐지고 있죠. 그래서 뭔가 현실에 있는 어떤 다양한 형태들의 사물이나 오브젝트의 뭐 트래킹 기술을 통해서 딱 맞춤형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외부적으로 이제 표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증강현실의 기본적인 모델은 일단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겠고, 사람이 다양한 형태들의 뭐 오브젝트, 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나 아니면은 이런 산업군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뭐 스마트 글라스 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오브젝트를 디바이스를 이제 비추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합된 위치 트래킹을 한 정합된 정보에 의해서 뭐 다양한 형태들의 정보, 뭐 게임, 광고, 뭐 관련돼 있는 뭐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뭐 제조에 관련돼 있는 정비 프로그램 뭐 이런 형태들의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이런 오브젝트에 맞춰져서 정보들이 증강되거나 네, 가시화될 수 있는 방식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단순히 정보들을 가시화하고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뭐 2D, 3D, 뭐 동영상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들과 사용자가 뭐 다양한 형태들의 인터랙션, 뭐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거나 오브젝트의 어떤 단계들을 계속해서 실행하면서 수행하면서 네, 복합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성들로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브젝트의 사람들이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딱 원하는 위치에 증강된 위치에 이제 표시될 수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검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검출된 정보들이 계속 트래킹되어 가지고 네, 그 위치에 정확히 떼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검출 방식들은 현재 다양한 형태들의 서비스들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검출 방식들을 제가 가져왔는데, 뭐 QR 코드 검출 트래킹 방식들, 뭐 2D 이미지 검출 트래킹 방식, 마지막으로 이제 사물 3D 검출 네, 트래킹 방식으로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QR 코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뭐 제품들이나 장비들 뭐 이런 것들에 QR 코드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QR 코드를 이제 검출해서 트래킹하는 방식들은 네, QR 코드를 스마트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식했을 때 등록된 AR 콘텐츠가 이제 불러오게 되면서 이제 그 QR 코드를 카메라로 찍은 이 자세를 측정하게 된 다음에 거기에 딱 맞게끔 하는 트래킹된 AR 콘텐츠가 대상에 증강되는 그런 기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나 사진과 같은 이제 2D 이미지를 이제 타겟으로 인식을 해서요, 카메라 자세를 측정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 2D 이미지에 이제 트래킹된 정보 콘텐츠가 객체에 이제 증강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2D 이미지 검출 트래킹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사물이나 공간, 뭐 건물 등의 이제 3D 모델 타겟을 인식을 해서 뭐 카메라 자세를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혹은 뭐 사물, 뭐 이런 건물 등의 자연스럽게 객체를 증강할 수 있는 뭐 사물 3D 검출 네, 트래킹 방식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 외에도 뭐 인스턴트 트래킹 방식이라든지 뭐 오브젝트 트래킹 방식, 뭐 비주얼 슬랭 같은 그런 다양한 방식들로 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자세를 위치를 측정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적된 위치 트래킹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정보들이 증강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방식들도 있으니까 뭐 또한 뭐 여러 가지 방식들, 뭐 2D 이미지와 공간 이식 이런 것들을 좀 섞어가지고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트래킹을 위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증강현실 검출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사람들과 같은 사용자들이 오브젝트에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정보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한 이러한 뭐 트래킹 엔진 기술들 이런 것들 검출 뭐 자세라든지 검출 속도, 검출에 대한 어떤 정확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검출 방식들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고 점점점 정확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은 이제 실제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우리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문화 엔터테인먼트적인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시관에 있는 이러한 뭐 북한산 신라 진흥화 순수비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문화 유적지죠. 실제 순수비의 어떤 모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형들을 이러한 홀로렌즈와 같은 네, XR, HMD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가 이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 그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의 위치 트래킹을 통해서 그에 대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 정보가
뜨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가상으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된 것, 인물에 대한 설명, 이런 인물이 누구인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의 정보 증강과 함께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의 이런 버튼들이 있어서 뭐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두 개의 손가락을 부딪히는 이렇게 부딪히는 형태를 하거나 아니면은 홀로렌즈 2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버튼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북한산 신라 진흥원 순수비에 뭐 필요한 정보들 뭐 역사며 누가 세웠고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그다음에 그 외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2D 정보, 텍스트 정보, 이미지 정보, 그다음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애니메이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증언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강된 정보가 나타나는 방식들이 과거에 그냥 전시관에서 혹은 뭐 이런 문화재 유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문화재에 대한 어떤 설명 도서들을 듣거나 아니면은 텍스트 이미지를 봤던 것들에 반해서 이제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런 오브젝트에 별다른 뭐 이런 해를 가지 않고 이런 증강된 정보들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사용자에게 조금 더 편리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보 증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들의 뭐 제조 산업, 특히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K 에피스토 같은 이러한 제조 산업 분야에서 이제 뭐 이런 현장에서 필요한 뭐 정비라든지 아니면 뭔가 수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경우에 이러한 QR 코드 실행을 통해서 점검에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어떤 표시들, 예를 들어서 뭐 레버 부분이 고장났다고 하면 레버 부분을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버튼 부분에서 이상이 있으면은 혹은 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에너지 값이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크되면서 뭐 이상하게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상 정보들에 대해서, 이상 징후들에 대해서 이러한 증강된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값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맞춤형 정보로 제공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현장에서 뭐 텍스트를 살펴보거나 아니면 뭐 꼭 필요한 전문가들이 직접 출동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형태들의 이러한 증강현실 정보들의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증강현실 형태의 산업용 이런 솔루션들은 현장에도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뭐 예지 정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 콘텐츠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증강현실이 활용되는 분야는 정말 다양한 분야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게임, 광고, 뭐 영화, 스포츠, 뭐 의료, 헬스케어 부분, 뭐 그다음에 건설, 교통, 그다음 공공 서비스 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살펴볼 이제 저작 도구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광고 마케팅 분야의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러분들 모두 레고 좋아하시나요? 뭐 저도 뭐 레고 수집하고 레고 조립하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뭐 대형 큰 레고들 만드는 것들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레고 제품을 이렇게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비춰봤을 때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그 레고에 대한 시티 레고 프렌즈에 대한 이런 증강된 정보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이게 어떤 레고 형태다, 어떤 모형이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정보, 다양한 뭐 피스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걸 만드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되면서 조금 더 소비자한테 이 제품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혹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꼭 사고 싶게 만드는 뭐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제품을 만드는 이런 저작 도구 형태들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봤던 이러한 증강현실 콘텐츠를 그러면 트래킹해서 어떻게 증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AR 형태와 뭐 웹을 통한 이런 AR 형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앱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증강현실 서비스들은 AR 콘텐츠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또는 SDK를 설치를 해서 작동을 시키고, 솔루션 및 콘텐츠에 대한 최적화가 된
그런 콘텐츠 정보들을 증강시켜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운로드 받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된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증강되면서 좀 빠른 속도와 그 다음에 최적화된 정보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들의 정보들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으로는 이제 앱으로 이제 미리 다운받는 과정들을 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제 앱을 또 리뉴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좀 단점들로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이러한 AR 서비스가 작동을 하고 있고, 이런 AR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들의 어떤 정보를 얻고, 뭐 그다음에 이 증강된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어떤 가치를 얻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AR 형태들, 앱 AR 형태들의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의 업체들에서 이제 저작 도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저작 도구를 활용을 하면은 뭐 앱이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증강된 정보들을 뭐 PC나 아니면 이런 태블릿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만들어 보고, 또 본인이 원하는 정보들을 증강시켜 가지고 네, 이런 뭐 QR코드나 아니면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네, 증강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네, 이러한 형태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에서 이러한 저작 도구들을 네,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앱 AR 저작 도구들은 네,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코드나 알고리즘 없이 뭐 쉽고 간단하게 AR 콘텐츠를 제작 가능하게끔 하는 네, 그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의 리소스들, 뭐 다양한 2D나 3D, 뭐 텍스트 정보들, 애니메이션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AR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정, 배포하기가 네, 편리하다라고 하는 네,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디바이스별, 뭐 스마트 글라스가 되든, 뭐 HMD 기계가 되든,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해상도라든지 화질 뭐 이런 트래킹 낼 수 있는 방식들, 트래킹돼서 증가될 수 있는 방식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디바이스별 최적화를 통한 콘텐츠 작업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네,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증강현실 조작 도구는 네, 주식회사 버넥트에서 만든 버넥트 메이크라고 하는 조작 도구인데요. 실제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이력들이 나오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프로젝트 이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 새 프로젝트를 이제 창출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의 스튜디오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딘가 좀 익숙하면서 가운데 이제 QR코드 같은 것들이 붙어 있고, 이미지 마커 같은 것들도 이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뭐 2D, 3D, 뭐 도형, 텍스트, 이미지, 뭐 비디오 이런 것들, 오디오까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뭐 정보를 이제 원하는 이제 오브젝트나 아니면 이런 사물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글라스 혹은 뭐 태블릿을 활용을 해가지고 증강현실로 이제 원하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저작도로 갈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두 번째 시간인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증강현실 저작도구 활용 방안에서 직접 실험 테스트를 해보면서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앱 AR 방식의 이제 콘텐츠 증강이 아니라 웹을 통한 이제 AR 콘텐츠 증강 방식은 별도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앱 설치가 없이 기존에 있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작동할 수 있으며, 웹 표준과 호환돼서 뭐 AR 환경에서 뭐 웹 리소스 및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네이버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네이버 렌즈를 통해서 뭐 QR 코드나 이런 것들을 찍으면은 이렇게 딱 사진 한가운데에 이런 링크가 뜨는 것들을 보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링크가 떴을 때 이런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바로 넘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이 이제 이러한 웹 AR 방식이라 볼 수가 있는데, 별도의 설치가 없이 기존에 있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업체들에서 웹 AR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들의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웹 AR 저작 도구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웹 AR을 이제 작동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그냥 버튼 눌러서 클릭해가지고 이제 웹을 증강된 웹 정보를 이제 보는 방식이 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복잡한 프로그래밍이나 필요한 코드나 알고리즘 없이 뭐 쉽고 간단하게 이제 AR 콘텐츠를 이제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역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AR 콘텐츠를 제작 후에 뭐 인스턴트 퍼블리시 기능 등을 통해서 웹상에서 수정 배포하기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HTML이 지원하는 다양한 조작들의 지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 서비스 기반의 어떤 표준화를 통해서 이런 증강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저작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현재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러한 방식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웹 AR 혹은 웹 XR 관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링크, 네, www.aceworld.com을 한번 입력해 보시고,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aceworld이라고 하는 이런 업체 솔루션이 나오게 되고요. 네, 이 aceworld은 나이언틱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로벌 업체에서 네,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인수되었죠. 네, 나이언틱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가장 유명한 네, 포켓몬고를 만든 네, 회사죠. 네, 그런 포켓몬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강현실 게임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과 이런 에이스월이 가지고 있는 이 웹 AR, XR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어서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들을 내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사이트는 뭐 그냥 둘러보셔도 좋지만 일단 이러한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작 도구를 통한 웹 A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네, 로그인을 해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프로덕트에서 이제 프라이싱 잠깐 볼까요? 네, 프라이싱 보시면 약간 베이직 코스들은 네, 프리로 이제 뭐 아이디, 뭐 애플 아이디나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이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스타트 시작하시게 되면은 뭐 간략한 뭐 템플릿과 뭐 모듈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조금 이제 라운칭해가지고 회사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이런 에이전시 가지고 이제 뭔가 일을 하고 상업적으로 좀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결제를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99달러니까 한 13, 4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 1년에 하면은 1188달러 정도 해서 네, 뭐 이제 베이직 기능 플러스 이제 뭐 매니지 뭐 상업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클라우드에 올리거나 아니면 3D 프레임워크 만들거나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기능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특히 VPS나 아니면 이러한 그래프 지도 정보적인 어떤 브라우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로 버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입하시고 만약 저쪽 걸 활용하실 분들은 네, 무료로 베이직 버전만 활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이런 프로토타입이나 게임 뭐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개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에이스월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아마 이 에이스홀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이러한 예시들이 잘 나와 있는데 이런 예시들 보시면서 웹 AR 혹은 웹 XR을 가지고 이런 종류의 이제 솔루션이 이런 종류의 서비스가 이런 종류의 웹 서비스가 네, 진행되고 있구나. 아마 이러한 것들 아마 실제로 수행해 보시면서 네, 경험해 보시면은 나도 이러한 웹 콘텐츠 웹 증강현실 웹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진행해 볼 수 있을까? 뭐 프로모션 홍보라든지 아니면 사업화라든지 아니면 문화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또 광고 뭐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뭐 디올 같은 유명한 회사들에서도 이 에이스 월이 개발한 웹 XR, 웹 AR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의 네, 증강 현실 AR 웹 콘텐츠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러한 다양한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링크 통해 가지고 보시면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이니까 네, 고 투 마이 프로젝트로 한번 가가지고면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밑에 되어져 있고 뭐 샘플도 있고 아마 샘플 템플릿도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과거 했던 프로젝트들, 뭐 테스트했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많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테스트로 한번 네, 기본적인 샘플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얼굴, 페이스 얼굴을 인식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모자를 지운다든지 아니면 선글라스 끼운다든지 뭐 수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의 페이셜 디텍션을 활용한 그런 다양한 형태들의 증강현실 콘텐츠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네, 웹 AR을 활용을 하면 그러한 증강현실 웹 AR 페이스 디텍션 서비스를 네, 쉽고 빠르게 제작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스튜디오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스튜디오에서 이제 열 쓰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에이스월 홈페이지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요 아까 봤던 페이셜 디텍션이 여기 있네요. 네, 페이셜 이펙트라고 하는 것들 열면은 라운치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클론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로 저작도로 해가지고 뭘 개발해서 만들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페이스 이펙트에 대한 어떤 이런 예시 효과들 나오고 있고, 네, 얼굴에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얼굴에 이제 이런 3D 네, 증강된 약간 모델링 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들, 뭐 2D 같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네, 생성이 되어서 얼굴에 네, 붙게 되는,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 이러한 증강현실의 콘텐츠들을 얼굴에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네, 콘텐츠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클론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면은 일단은 제가 베이직 코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프로젝트 네임을 일단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중에서 한번 이번에는 네, 20 했으니까 19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고, 네, 19,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하고, 네, 역시 이 URL을 이제 다른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게 하는 이제 앱을 통해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목도 잘 지어주셔야 되고, 프로젝트 타이틀은 이제 벼락도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 파일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입니다. 두 가지를 좀 헷갈리지 마시고, 네, 프로젝트 네임은 이렇게 네, 네,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상대방에 전달될 수 있는 것과 프로젝트 타이틀 이런 것들이 네,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볼까요? 네, 생성을 했더니 네, 잠시 로딩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지금 네, 이렇게 해서 네, 파일이 열리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에이스월 스튜디오 형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봤던 이런 얼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미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구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해서 좀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직접 이 스튜디오에서 아마 네, 세 번째 시간에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레퍼런스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새로 창조해서 만드느냐, 이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왼쪽에는 네, 프로젝트 타이틀 제목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이런 기능들은 일단 카메라가 이렇게 외부 카메라가 이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 메시라고 해가지고 얼굴 메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얼굴 메시에는 이러한 헤드 오클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얼굴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즈 브릿지는 아무래도 얼굴 부분에서 이제 코에 붙여서 뭐 선글라스나 안경 같은 것들이 네, 이제 붙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제 이러한 글래스에 대한 파일이 붙어 있고요. 네, 이러한 여기 에이스월의 파일들에서 이제 이러한 이미지 작업들은 네, GLB 파일로 온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LB 파일을 봤더니 네, 이렇게 선글라스 형태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네, 레드렌즈, 레드 색깔이 아닌데, 네, 레드렌즈로 되어 있고, 네, 블루렌즈는 좀 블루렌즈 색깔처럼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기능들하고 이제 라이트들,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클릭해 보시면 각각의 효과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밑에는 이제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와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주면서 뭐 이런 선글라스를 벗거나 아니면 여기다 뭐 모자를 입힌다든지 아니면은 입과 코 사이에 이러한 수영 같은 걸 붙인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글래시스에 대한 어떤 포지션 정보와 노테이션 정보, 그다음에 스케일 정보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해하면 엄청나게 커지죠. 네, 2배로 커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화면 커질 수 있고, 이 방식들은 역시 이렇게
글래스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요 지켜 가지고 네, 글래스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뭐 이런 거 네, 여전히 붙어 있죠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위치 값들을 x, y 뭐 이렇게 네, 좌표 값들로 해가지고 이제 바꿔볼 수 있는 네, 그런 경험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요거는 이제 로케이션 정보죠. 이런 것들 이제 위치를 이렇게 네, 바꾸는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 네, 사이즈는 앞에서 저기서도 이제 포지션을 고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해서 네, 사이즈 이렇게 해서 뭐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예시로 이제 요 렌즈가 지금 레드 렌즈인데 지금 네, 그린으로 되어 있죠. 네, 정확한 값도 여기 딱 보면 찍혀 있는데 이걸 한번 레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드 쪽에서 레드에 가까운 색들, 네, 정확한 레드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레드 값들을 한번 찍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이렇게 수정한 이 렌즈, 선글라스 렌즈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면은 일단 네, 저장, 빌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빌드 과정이 이렇게 수행되게 되고 이 수행 과정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이 빌드 상태를 직접 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퍼블리시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외부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이 아까 만들었던 요 타이틀 제목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사이트 주소 정보를 가지고 이제 퍼블리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퍼블릭 스커하고 퍼블리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로 이 웹사이트를 전달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가지고 카메라가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이런 페이스 디텍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얼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은 자 일단 제 핸드폰이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핸드폰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얼굴로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들 레드가 정확히 반영되고 있고 보여져 있죠. 네 이러한 것들은 역시 뭐 이러한 뭐 익스프레션 보여지는 거나 아니면 뭐 아이모션이나 아니면 마우스 모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움직임 같은 걸 좀 반영할 수 있는 것들로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빌딩 퍼블리시를 했을 때 이제 이 사이트에서 한번 플레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실제 화면으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보여지느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블루 렌즈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블루 렌즈를 클릭을 하고 컬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썼으니까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노란색으로 진행을 했더니 여기서 바뀌었죠. 다시 빌드 하게 되면은 아마 이 인식들이 바뀌어서 이제 빌딩이 되고요. 이 빌딩된 정보들이 이제 리뉴얼 되어서 아까는 레드와 블루 컬러가 이렇게 레드와 옐로우 가까운 컬러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 이제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얼굴 페이셜 디텍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효과들 낼 수가 있을 거고요. 뭐 얼굴에 문신 같은 효과 낼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안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장치비들, 뭐 이어폰 낀 모습들, 그다음에 뭐 얼굴이 인식됐으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정보들 이런 것들도 좀 증강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들 아마 재밌게 활용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수행해 보시면서 이 에이스 월 저작 도구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레퍼런스 예술도 있고 또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개발해서 이제 빌드한 다음에 AR 증강현실 기술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재밌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퍼블리시 해가지고 이 링크를 보내주게 되면은 그 링크를 접속을 클릭해서 접속을 했을 시에 이제 이러한 본인의 카메라를 인식했을 때 페이셜 디텍션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이 증강현실 콘텐츠 증강을 이제 퍼블리시하는 거 외에도 이렇게 여기 있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드가 나오게 되고 이 디버그 모드에 이제 코드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의 렌즈나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얼굴 인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이렇게 재미있는 선글라스 모양과 이런 글씨들 이런 것들 텍스트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한번 실제 증강현실 콘텐츠가 여러분들도 저작을 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실습했던 이제 에이스월의 웹 XR 저작 도구, 웹 AR 저작 도구를 이제 실습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화면에 붙여놨는데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의 카메라 렌즈, 뭐 스마트 렌즈나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찍어 보시면은 아마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페이스 디텍션 되어 있는 네, 선글라스 형태의 콘텐츠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네, 역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제작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선글라스 모형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얼굴이나 머리에 착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HMD 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현대 뭐 패션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얼굴에 두르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수행해 보시면서 증강현실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네, 웹 XR 혹은 웹 AR 기술을 통해서 이런 저작 도구를 통해서 이런 웹 AR 기술을 코딩 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구나. 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증강현실 저작 도구 이해라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AR 저작 도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증강현실은 가상의 정보를 증강을 시켜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한 시각화 및 상호작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증강현실은 문화, 엔터테인먼트, 제조, 산업,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서 활용되고 있고, 아마 이러한 활용에 대한 범위들은 점점점 확장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콘텐츠를 구현하고 저작하는 방식은 이제 앱 어플리케이션과 웹 이제 인터넷 형태로 이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앱과 웹 저작 도구를 통해서 AR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배포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방식들을 이해를 해보시면서 한번 이런 직접 저작 도구를 활용을 해서 증강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뭔가 좀 의견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AR 조약도구 활용 방안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